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사찰 사자인데요. 우리가 수업과 관련해서요. 신출한자가 나오면 다 설명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걸자는 자서를 분석하면 큰대자하고 놈자자가 있는데 놈자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앞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실은 언급이 되어졌던 글자예요. 그런데 복습의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또 우리 연대가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선생님도 들도요. 제대로 해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지만 앞에서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할게요. 자, 큰 대자는 크다라는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크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게 추상적인 뜻이잖아요. 물고기 어자는 물고기를 그려서 표현하면 되고 나무 목자는 나무를 그려서 표현하면 되는데 크다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사고가 아직 자기 자신에서요 인간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가 봐요. 주변 사람을 떠나서 주변을 돌아보면 크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사람을 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들어서 표현했는데 그냥 사람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크게 보이는 건데 그것도 여자보다 남자가 크고 아이보다 어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인 남자가 동작을 크게 취하는 모습. 그냥 만물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도 여자보다 남자가 크고요. 또 아이보다 어른이 크고요. 또 동작을 두 팔과 두 다리를 크게 벌리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제 이거이죠. 이거인데 어른이 남자를 표현했다는 걸 증명한 것이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큰 글자인데 거기다가 상투를 트는 거예요. 동것을 찔러서 상투를 트는 것을 표현한 글자 지압이 글자니요. 지압이 글자의 바탕이 되어주는 이런 글자를 봤을 때에 큰 글자는 어른인 남자가 두 팔과 두 다리를 크게 벌린 모양에서 나온 글자라는 것을 위로 짐작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큰 글자 설명할 때 어린 남자가 두 팔과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게 풀이를 해준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놈자라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의 뜻 놈이라는 것이 오늘날 비하시킨 말로 많이 써먹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 놈은 남과 어원이 같은 데서 나온 글자인데 남은 다른 사람을 말하잖아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일상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이게요. 말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랑 마찬가지라서 의미가 뭐 축소되기도 하고 확도되기도 하고 뭐 의미가 변화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애초에 놈이란 뜻은 남과 어원이 같은 데서 할 뜻이 그냥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사람. 평어였어요. 이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혼민정음 언해본에 보면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나라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않냐 지금 하다가 서로 제 뜻을 펴지 못한 놈이 하니라 라는 말에 제 뜻을 순간적으로 그것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중간에 빼고 하다 보니까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실어 펴지 못한 놈이가 바로 놈을 표현한 말인데 하니라 놈이 하니라는 여기서 하니라는 하다가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그러니까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인데 오늘날 말로 뿌리려면요. 그때 놈이는 그냥 사람을 나타내는 거이지 사람을 비하시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요 비하시킨 말로 이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사람자라고도 바꿔서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자라고 바꿔서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사회적 약속이 표기가 아직도는 한자 차자리 표기가 노무로 돼 있잖아요. 노무로 설명하고 그걸 이게 놈이 원래는 비하된 말이 아니었다. 이걸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해야죠. 사실은 자기 편하게 가르치겠다고 무조건 놈에 대한 설명을 빼고 그냥 사람자로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한자 선생님들이죠. 자기 편하겠다는 얘기 바꿔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놈이 뭐인지 오늘날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의미였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본래 뜻은 놈이 아니었죠. 오늘날 농자하고 있는데 본래 뜻은 농자가 아니고 삼다란 뜻의 글자 있죠. 네, 삼다란 뜻의 글자. 왜 삼다란 뜻의 글자냐? 네 글자를 동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놈자자를 빼고 나면은 양쪽에 활문자 같은 것이 있고 속과 관련된 손역자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놈자자 빼고 나서 쌀미자로 바꾸면 이게 족축자잖아요. 이게 족축자. 그러죠? 네. 족축자인데 족축자에 이게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쌀미자인데 이게 솥이요, 솥. 이 손역이라는 글자 또는 오지병격이라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본 것 같아요. 오지병격이요. 솥이나 오지병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끓이는데 죽이라는 것이 이게 죽자인데 죽이라는 것이 물기가 많은 음식이잖아요. 물기가 이게 밥을 지을 때에 2배, 3배 정도. 저도 어디쯤에 주물을 먹었지만은 그러면 수증기가 많이 발산돼. 그 수증기를 갖다가 이렇게 폈는데 이게 활공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형태일 뿐이에요. 수증기가 발산되는 걸 이렇게 양쪽으로 펴놓고 거기다가 쌀미자를 집어있고 그 밑에다가 솥을 갖다가 펴냈어요. 근데 쌀미자 대신에 놈자자를 집어있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의 동자예요. 동자인데 그걸 보면 이 글자가 삶는 솥에다가 뭔가를 삶는다는 뜻의 글자라는 게 드러나요. 이제 복잡하게 올라 이렇게 안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글자의 고문자는 이렇게 표현됐죠. 이렇게. 뭔가 줄기가 있는 식물들이요. 뭐 콩대 같은 줄기가 있는 식물이고 이게 점은 수증기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이 그릇이 솥과 같은 그릇 형태에 물 같은 걸 담아가지고 삶는 걸 갖다 표현했어요. 저 어려서 있죠. 소족솥, 세족솥이라고 있는데 세족솥에다가 소목을 꼴을 갖다가 막 삶거든요. 풀을. 근데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콩대를 갖다가 막 나사로 쳐놓은 콩이 대체 달라붙어 있는 콩꽃대가 달라붙어 있는 걸 그냥 위에다 올려놔. 그래가지고 같이 삶아가지고 꼴은 소에다 갖다 퍼다주고 그 위에 콩꽃대가 달려있지. 콩대는 저한테 줘요. 그럼 그거 부엌에 아궁이에 앉아가지고 까먹고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서 뭐 싫다고는 생각 없이 그냥 먹었어요. 그 소고 같이 뿌린 음식이라고 그렇게 생각 않고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전부리가 많지 않은 시절이니까 그때 있어요. 가끔가다 계란도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도. 그 귀한 계란을 엄청 저기 했구나. 따라갔구나. 옛날에 아들만 줬잖아요. 손자 그냥 자기 많이 있지만 여기서 나온 글자가 내가 바로 요 정형한테서 이렇게 쓰여진 글자인데 요 글자가 삼단의 뜻의 글자였는데 이게 놈의 뜻으로요. 필요다 쓰이니까 옛날 가차됐다 이거죠. 가차되니까 삼단의 뜻의 글자는 다시
연합어를 이렇게 붙여서요. 이렇게 이게 살물 잡자가 되죠. 저는 되고 요걸 자는 이제 형제간의 싸움을 나타내는 자두연기요. 조조아들 관련돼서요. 자두연기라는 말에 사자성어인데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죠. 자두연기라는 말에 예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자가 음이 바뀌어서 저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그런데 이 계산문법에 달랐던 야생동물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멧돼지 저자죠. 돼지 그냥 돼지죠. 그렇죠. 저팔계열 뜻인 글자예요. 어떤 저돌적이다 뭐 할 뜻인 글자고 제육볶음이 원래 저육볶음에서 나왔다고 했죠. 요걸 자는 이렇게 돼지살을 붙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로 쓰이는 글자가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드러날 저자라든지 당나무 저자 이런 글자가 있네요. 당나무 저자. 저생전요. 고려 때에 가전제 소설 가운데 저생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저 당나무 종이를 의인화시킨 가전제 소설이라고 있죠. 국어 시간에 배우죠. 또는 젓가락 젓자 같은 경우가 있네. 대나무로 만들었다 이거죠. 시저 할 때 쓰인 글자예요. 시저. 시저에서 나온 말이 수저죠. 이게 수저 시자고 이게 젓가락 젓자가 돼서 시저에서 나온 말이 수저인데 그러면 수저는 이게 숟가락 시자예요. 이게 엉뚱하게 썼대요. 숟가락. 수저는 시제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면 수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똑같이 다 이루는 말이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수저 그러면 숟가락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저고 숟가락이 같은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같은 말이 아니고 젓가락까지 다 포함되는 말이죠. 수저가. 젓가락 젓자 또는 드러날 젓자의 풀이 땅에서 막 새싹이 나와서요. 땅 바깥으로 풀잎이 싹이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드러날 젓자예요. 현저히 뭐 격차가 난다 뭐 할 뜻인 글자고 이름을 드러내서 글 쓴 사람 저자할 뜻인 글자가 바로 있죠. 요 글자는 그런데 요 글자는 음을 바뀌어서요. 땅 드러나기 땅에 붙어 있어요. 지금 새싹이 땅에 붙어서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붙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붙다. 근데 음이 착까지 왔어요. 그래서 두 개 뜻과 음이 있는 글자인데 착인데 착을 나타내는 글자는 요 글자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쓰는데 요 글자를 합쳐가지고 한 글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기든요. 이렇게 그것이 요 글자예요. 요 글자가 합쳐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붙을 자자는 요 글자를 갖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드러날 자자가 되기도 하고 붙을 자자가 되기도 하는데 붙을 자자는 두 글자의 초도하고 놈자자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에다 붙을 자자를 갖다 쓰고 있다. 붙을 자자를 설명을 하면은 드러날 자자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저가 아니라 제로 쓰이는 글자가 있네요. 이게 정답음이 당나무 젓자, 젓가락 젓자. 근데 제에다 이몸이 하나 추가돼 가지고 말씀 원자가 달라주면은 저의 제가 되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빼놓지 않고 말한다 이거죠. 제군들을 뜻인 글자예요. 재행무상을 뜻인 글자.
갈라파고스 제도음을 돼. 모든 섬들을 여러 섬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제도를 뜻 쓰는 글자예요. 또는 저가 서로 바뀌어서 쓰이는데요. 서로 쓰이는 글자로서는 관청서자 같은 것이 있어요. 관청서. 제지어는 그물망자를 붙였는데 이 백성들을 갖다가 제지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던가 보죠.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를 뜰 수 있는 관청서자가 있고요. 다음은 실마리 서자가 있죠. 실마리 서자. 실의 맨 첫 부위. 서도. 실이 막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면 헝클어진 실을 풀려면 맨 첫 부분을 갖다가 찾아야만이 실을 풀 수가 있죠. 예, 그것처럼 사건을 갖다가 풀려면 단서가 있어야 되냐. 단서를 뜻쓰는 걸 바로 있잖아요. 실마리. 안짜도 실마리 안짜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 쓰이는 글자로서 더위서자가 있네요. 방계장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날일자를 갖다가 가로알자처럼 이렇게 흔히 써서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날일자죠. 위아래 이렇게 날일자. 피서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렇죠. 쳐서 할 때 쓰이는 글자. 더울 때는 서울 사는 사람은 서울만 피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서자로 쓰이는 글자로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그럴 분율자를 이렇게 써가지고요. 분율자고 nom자자를 써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이게 방기쟁 때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nom자자가 여기서 더위서자나 실마리서자나 관청서자처럼 여기서도 써가 되는데 이게 손에요. 손에 붓을 들고 있는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분율자 아니에요? 네, 분율자. 그림자나 부필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붓으로 글을 쓴다고 해서 글서자 이게요. 글서자인데 방기자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위에서 넘어가는 이렇게 돼서. 그래서 글자에서 요 부위에 오고요. 요 부위 남은 글자들 남은 부위는 탈락시킨 거죠. 그래서 요렇게만 남겨가지고 오늘날 이 글자를 글서자로 쓰고 있어요. 이 어디 가서 글자자 설명을 하면은 분율자 부술자죠 이게요. 분율. 이게 사람의 손으로 붓을 들고 있는 그때를 여기서 나온 글자가 분율이라는 글자. 그 분율자의 요 부위만 생략한 글자오고 그 다음에 nom자자의 요 부위만 남기는데 그 nom자자가 서가 되면서 분율자에서 붓으로 글을 쓴다고 해서 글을 썼죠. 중간에 빠져나가는 글자들이 많지는 않죠. 알아서 판단해. 많은지 적은지는 내 판단이야. 빠져나간 것이 이거잖아요 지금. 요 부위가 빠져나온 거잖아요. 요 부위. 요 부위. 남은 요거. 이것이 많냐 적냐는 내가 생각하기에 많다고 하면 많은 거이고 적다 하면 적은 거잖아 지금. 그러잖니? 자, 그 다음에 nom자자가 또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서 알아둬야 될 글자가 nom자자가 자가 고개만 반적인 다가 되고 다가 다시 밖에서 도로 쓰이는 글자. 도로 쓰이는 글자가 많잖아요 또. 그러니? 많죠. 도로 쓰이는 글자. 도읍도자가 있고 일단. 고읍자가 변화된 우부방인데 이 읍인데 임금이 머무는 고읍이 도읍이잖아요. 도읍 500년 도읍지 한양 그 도읍도자예요. 읍성을 여기다가 읍성을
쓰는 거죠. 그 서울의 사대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볼도자가 있고요. 현장을 갖다 가까이서 옆에서 보는 거예요. 현장을 목도했다 할 때 쓰는 볼도자인데 이 올자는 넘자자에다가 볼견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재물을 거는 거예요. 걸도자. 그렇죠. 재물을 거는 건데 조개패자를 써서요. 걸도자인데 도박을 때 쓰는 글자죠. 네. 도박에서 재물을 딸 수 있는 것은 그 도박장을 개선한 사람밖에 없어. 계속 오다 보면은 그런 사람은 언젠가 잃게 돼 있어. 딱 유일하게 돈을 딴 사람은 도박장 개설한 사람, 도박을 판을 만든 사람. 아예 이 도박에서 일확천금을 노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죽일도자예요. 도사를 때 쓰는 도륙하다 할 때 쓰는 죽일도자. 죽음시자를 붙였죠. 죽일도자. 그 다음에 담도자가 있네요. 흙을 쌓아서 만든 담이에요. 안도. 그렇죠. 안도하다 또는 도열. 담처럼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 국가 원수가 외국 나갔다 오면 학생들 서울 학생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길거리에 담처럼 세워놨어. 도열시킨 거예요. 도열. 택비들 공부해야 될 애들 불러내가지고 그런 시절이 군사정권에 학생들 공부해야 될 학생들을 불러내가지고 참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애들은 좋아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니까 그래도 그게 교육적인 것이 아니지 자기. 자 노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다 어딘가 가 있으니까. 봉충이 잡으러도 갔었어요. 학생은 다 좋아해요. 그럼. 안에 솔직히만 잡았겠어요. 보리밭에 보리밟기도 시키고 뭐 방학 때 불러내가지고. 근데 그룹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접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본 학생 인권을 무시했다고 난리가 나지. 자, 그런데 한 글자가 더 있는데 바로 이 글자가 바로 이번에는 자가 사로 바뀌면서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치하겠죠. 자기 분수에 넘치게 큰 걸 좋아하는 거죠. 네. 자, 놈자자가 의미역하는 글자가 꽤 많아요. 이게 사차사자뿐만 아니라 살물자자 본자예요. 살물자자, 돼지자자, 그 다음에 당나무자자, 젓가락자자, 모두제자, 관청서자, 실마리서자, 더이서자, 글서자, 그 다음에 뭐 드러날 자자도 있고 붙을 자자도 있고 그 다음에 도읍도자도 있고 볼도자도 있고 걸도자도 있고 죽일도자도 있고 담도자도 있고 이런 많은 글자에서 의미 역할을 하는 글자가 nom자자인데 이렇게 많이 의미 역할을 하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또 뭐 반복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봐야겠죠. 자, 차차사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편안할 영자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이쪽에 대놓고 있는데 하나만 계속 쓰게 돼. 옮겨가기 싫어. 거기가 그 옆이 천리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우면서 저도 쉬어야 돼. 편안할 영자예요. 자, 편안할 영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요. 이 막바로 설명드린 집이 있고 그릇의 형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탁이 이렇게 있어요. 고문자를 들어서 보면은 이 각골문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형태는 정형화돼서 진면자가 되고요. 이렇게 보이는 형태는 정형화돼서 그림명자가 되고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호대로 오면서 추가가 돼. 핵이 자꾸 추가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보일시자죠. 이 보일시자는 제탁이죠. 제탁. 집이고 그릇이고 제탁이요. 제탁. 그러면 이 글자는 제탁의 그릇, 재물이 담긴 그릇을 놓고 집에서 집안에 편안함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탁에 그릇에 재물을 담아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집안의 편안함을 빌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근데 편안함을 빌려면 마음으로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편안함을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상님한테. 그래서 호대로면서 글자 속에다가 마음 십자가 달라붙어요. 소전에 보면 여기에 마음 십자가 하나 더 들어. 그래서 이게 여기에요. 여기 마음 십자가 하나 심장 모양에서 나오는 글자가 마음 십자가 하나 달라붙는데 그래서 글자가 진면자, 마음 십자, 그릇명자,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정형화돼서 본시자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글자 자체가 와변돼 가지고 꺾어 이 위에서 아래로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핵을 갖다 꺾어서 쓰면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개할 뜻 자체는 아니 죄송합니다. 뭐가 이상하잖아. 아니, 정자처럼요. 가을 정자. 아 그렇죠. 이제 소전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오늘날 문자, 오늘날 문자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소전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요 형태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날은 다시 이렇게 쓰고 있다. 소전 풀이도 잘못돼 있네요. 소전 풀이는 신경 안 썼는데요. 바라는 말이다. 그래서 설문도 거기에 따라서 바라는 말이다. 이것의 뜻을 따랐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이죠. 이것의 뜻. 공교함의 뜻을 따랐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소전에 이걸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공교할 글자로 풀이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제탁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죠. 소전 풀이도 잘못되어 있어요. 자, 뭐 글자를 이해했는데 그냥 소전을 간혹가다 제가 소전을 들어서 설명하고 이제 아까면서 저 앞에서 저 노을방자 같은 경우요. 노을방자 소전 설명하면서 했는데 그냥 오늘날 글자 놓고도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소전 굳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풀이를 해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편안한 영자 안녕하세요 할 때 쓰는 영자예요. 안녕하세요 영자인데 이게 우리말에서는 구구마대면에 있죠. 이용으로 바뀌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또 사람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명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특히 지명에서 보령, 부령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말의 구구마된 의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구구마된 의미. 이게 본음은 영인데 하나인데 우리말에서 이 두음 법칙이 적용돼 가지고 이응용으로 바뀌거나 또는 활용전성이 일어나가지고 리을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구구마된 우리말에서 생긴 놈이다 이거예요. 구금. 구구마된 의미 할 때 의미 세 개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강구할 영자에서 하나 음역걸자로 쓰는 기억을 한다고 치면은 강구할 영자 하나 정도를 기억했는데 정령 뭐 떠나야 한단 말인가 할 뜻은 정령의 영자 같은 경우가 말을 간곡하게 행한다 이러잖아요. 할 때 쓰는 영자. 근데 정령 자체를 이 글자를 굳이 안 붙이고 이 글자를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해요. 자, 편안한 영자의
관련된 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는 이를 상자니요. 교육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자를 기억할 때 이런 글자들을 사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글자가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학습자들을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요 글자의 고분자를 보면은 다익이 각골문 형태들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가지가 많은 나무를 갖다 표현했어요 지금. 거기에 가지가 많은 나무인데 거기에 네모난 형태들이 사방에 이렇게요. 여기 보이는 형태. 세 개로도 표현되고 여기 네모난 형태가 세 개로도 표현되고 네 개로도 표현되고 두 개로도 표현되고 이렇게 세 개로도 표현될 수 있고 이렇게 뭐 두 개로도 표현될 수 있고 뭐 근데 많은 것은 네 개. 어떨 때는 어떤 자리는 세 개, 각골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건 두 개 뭐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네모난 형태예요. 네모난 형태를 빼고 남은 형태 가지가 많은 나무죠. 그 형태만 이렇게 따로 빼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에서 정의가 된 글자가 뭐냐면 바로 여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바뀌고 같은 모양으로 다 바꾼 거 이렇게 호대로면서 이렇게 되고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이 가지가 많은 나무가 뽕나무라는 걸 수 있어요. 뽕나무.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뽕나무의 가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지가 많은 형태로서 뽕나무를 나타내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의식주로 흔히 치잖아요. 의식주. 그 의식주 사람이 필요한 삶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의식주인데 공통이 깊다라고 했죠. 이 은은 옷이고 식은 밥이고 주는 집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정착 생활하면 집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의식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을 할 때 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밥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농토에 가가지고 쟁개지를 위해서 밥을 갖다가 짓는 걸 해결하는데 그거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해결하잖아요. 여자들이 이 산에 남자는 농토에서 쟁기질을 하는데 계집여자는 그 상대가 되는 계집여자는 여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다시는데 이게 길싸먹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게. 자 길싸먹는 것이 옷을 만드는 과정 아니야. 그런데 옷을 만들려면 옷의 재료가 되는 것이 있어야 돼. 그 재료가 자연에서 구했어야 돼 옛날에는요. 동물성 섬유질이 많은 거나 또는 식물성 섬유질이 많은데 식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못이나 삼이나 칡덩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고 동물성 섬유질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누에꽃이야 누에꽃이. 근데 누에꽃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먹냐 누에꽃이가 뽕을 먹잖아요 뽕나무. 이게 옷 짓는 옷을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옷감이 뽕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짠 것이 비단 아니에요 비단? 이 비단을 다루는 일이 주로 여자들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 뽕나무를 먹고 누에가 자라는데 누에의 천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누에가 죽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누에가 잘 죽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담배. 그렇죠. 담배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누에 죽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땀뽕이 울고도 죽어. 그래서 뽕 따는 일이
주로 남자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여자 뭐 그 남녀 구분이 없죠. 뭐 옛날 여자분도 담배 피겠지만은 남자들이 어쨌든 뭐 담배라는 게 어쨌든 간에 상황을 보면 주로 여자들이 담배를 안 피니까 여자들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뽕 따는 일부터. 그게 뽕잎을 따야 되는데 그 뽕잎을 따려면은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이 바구니를 펴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구니를 그 뽕을 따요. 그러면은 나무에 뽕잎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없어진 상황에서 나온 글자가 이 일타에 있듯이 이 글자인데 이 글자가 너무 많이 변화됐어. 꽂아놓으면서 너무 많이 변화되고 지면도 봐도 이런 식으로 나무를 이런 식으로요. 아니 가지들 이런 식으로 펴고 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줄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근문에서 또 근문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형태 요 부위가 소전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고 이렇게요. 우리 지금 소전자를 보면 여기까지 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바구니 형태 두 개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줄기들이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되고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요. 와변대가 이런 식으로. 뿌리 부분에 지면을 갖다가 더 포함시켰는데 그것이 망월망자처럼 이렇게 망월망자처럼 와변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형태를 이렇게 붙였는데 거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거지. 이 변화가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자 설명 시작하면서 이런 글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린 학습자들을 갖다가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자라는 것이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이 글자를 놓고 보면은 설명이 쉽지 않은 글자인데 이게 뽕나무 상태가 바탕이 되어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 상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입타는 뜻은 뽕나무를 키워놓은 이가 뽕잎을 따기 위함인데 옛날에 누에는 잠을 5잠을 잤어요. 오늘날은 계량자가 4번 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할머니가 누에를 키웠어요. 어려서 예할머니가 누에를 키웠는데 그 뽕잎을 따러 가면 제가 따라갔어요. 어린 제가 뽕잎 따드리려고 하는 욕심보다 어디 따먹을 욕심이에요. 먹을 거 찾아 어려서 막 뒤돌아서면 배고픈 시절 아니요. 모래도 삭힌 시절 이 주전부리를 많이 주변에서 찾는데 어디가 그렇게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가서 뽕 따면서 대충 따면서 어디 따먹고 막 그랬어요. 어디서 그게 그렇게 기억은 좀 것인 줄 몰랐는데 요즘에 저 어디 나올 때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한 종말에 막 5,000원씩 막 10,000원씩 이렇게 파는 거 보는데 저걸 어떻게 사 먹지? 옛날 공짜로 따먹은 건데 그러면서 못 사 먹겠더라고. 근데 우리 어려서는 그걸 엄청 많이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뽕잎 따고 그러는데 이게 누에가 5잠 들어가기 전에는 뭐냐면 굉장히 목성이 잠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누이잠자 잠식이라는 말이 막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데서 나온 글자예요. 식자를 이렇게도 쓰겠죠. 먹을 식자예요. 누에가 뽕잎 갉아먹는 상황에서 나온 글자가 잠식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이게 4번 잠 5잠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기 전이면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뽕잎 되기가 바빠. 그러니까 이게 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낫을 들고 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가지때 막 갖다 줘. 가지치. 우리 선생님 잘 알고 계신 선생님. 저도 그 비슷한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같은 시설 공유를 해서 시골이에요. 추억이 같은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뽕잎을 많이 나중에는 뽕잎 하나도 없이 그냥 빈 가지만 남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타는 뜻이 있다니까. 일타는 뜻이. 자, 일울상자에 대한 설명이요. 이 뽕나무 상자하고 연결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글자만 기억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결의척자예요. 교수님
계리척자가 한 20분, 3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끊고요.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계리척자는 좀